우리 한국 외교관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이런 경우에 범죄인을 넘겨주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외교관이다 하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내세워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외교관이라는 것과 성범죄 혐의, 과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고 또 그 외교관 당사자 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은 알 것인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뉴질랜드 법원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이제 그런 양쪽이 얽혀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을 보도하면서 연합뉴스는 외교부의 입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징계까지 했기 때문에 추가 조치도 검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뉴스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동아일보는 뉴질랜드 헤럴드, 그 뉴질랜드의 그 영자신문, 영자 일간지인데 현지 시간으로 3일자 기사 이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 헤럴드는 해당 한국 외교관의 사진과 그의 성명 이것을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숨기고 있죠. 그 영자 일간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그 지방법원 관계자가 직접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 2월 28일 한국 외교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어떤 혐의로 했는가? 이제 이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의 그 웰링턴 한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가 2017년 연말이었고 그 당시에 바로 그 한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 그 직원을 상대로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혐의다. 이 성범죄는 인디센트 어설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그런 내용이고 또 연합뉴스도 동일한 뉴질랜드 헤럴드의 그 같은 날짜 기사를 소개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한국 외교관, 이제 그 사람은 2017년 연말에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거기에 참사관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즉 그는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자체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제기된 이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의혹, 혐의, 이것이 제기된 후에 2018년에 뉴질랜드를 떠나서 다른 나라의 총영사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참사관이었다가 다른 나라의 총영사가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른 매체에 따르면 이때가 2018년 2월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그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제 그뿐 아니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 한국 외교관, 이 사람에게 1개월 감봉이라는 그 징계 처분을 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른 나라로 발령을 냈다. 이것이 연합뉴스가 소개한 뉴질랜드 헤럴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뉴질랜드에 우리 자기들이 이야기하기에 그 대표적인 교민신문이다 이렇게 하는 한국어 신문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타임즈라고 하는 한국어 신문이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이런 뉴스를 낸 것이죠. 그 내용은 외교관 김모 씨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인물이 김 씨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외교관 김모 씨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에 대사관 직원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포영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체포를 하는가, 수사관이 그를 보고자 하는가 이랬는데 이미 기소가 됐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2018년에 뉴질랜드를 떠났다. 지금은 거기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없는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구나. 수사는 다 끝났고 기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현재 필리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전보되어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외교관 김 씨는 현재 필리핀 총영사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김 씨는 2017년 말에 고소인을 3번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성폭행 횟수가 3회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구나. 이 사건이 그렇게 시작됐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고소인은 김 씨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타임즈가 좀 상세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외교관 김 씨, 지금 필리핀 총영사 김 씨는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이나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면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것과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가 하는 말을 전합니다. 김 씨는 한국 외교부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 그때 뉴질랜드 임기는 자연스럽게 끝났으며 외교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가로 파견되었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고 뉴질랜드에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파견이 됐다. 필리핀으로 갔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가 말을 했다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확인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그릭스 대사관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김 씨가 1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제 대사관 변호사가 또 확인을 해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뉴질랜드 타임즈는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3건의 혐의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리핀 대사관으로 가서 현재 영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있는데 가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피했다, 빼돌렸다. 이것을 발령을 냈으면 문재인 정부가 빼돌렸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책임을 진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총영사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 살펴보겠지만 뉴질랜드 현지 뉴스의 입장은 바로 이 부분에 분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건을 검색을 해보면 2018년 3월 5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모모 공사 참사 겸 총영사, 지금 공사 참사 그리고 총영사를 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그가 그냥 뉴질랜드 참사관이었다가 필리핀 총영사 그리고 공사 참사를 겸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이동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영전이다, 승진이다, 승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현지 언론 매체의 또 한 곳의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스토프라고 하는 뉴질랜드 뉴스 미디어입니다. 역시 영자로 발간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자 뉴스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김 씨의 실명 그리고 사진, 이것을 모두 싣고 이 기사를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될 인물이 다른 나라에서 여전히 외교관 노릇을 하고 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뉴질랜드의 웰링턴 지방법원 판사가 2월 말에 영자로 이렇습니다. HK 김, 그 성을 뒤에다 쓰죠.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스토프에서 원문을 한 문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He was due to face a judge alone trial. 그래서 이 김 씨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재판의 이유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재판하는 트라이얼 뒤에 for가 나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Three charges, 세 가지 혐의 이렇게 되죠.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혐의인가? 그래서 혐의가 of indecent assault, 성폭행 혐의다. 그러면 세 가지 성폭행 혐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on, 누구에 대한 거냐 하면 man, a 그 다음에 man, man입니다. 그러면은 man에 대한 성폭행 혐의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무슨 미성년자 이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over the age of 18 그래서 18세 이상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 씨는 18세 이상의 남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 3가지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글쎄 어맨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인간이란 뜻으로 썼는가? 그러면 뉴질랜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국가인가? 이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원문이 맨에 대한 성폭행 혐의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 그의 혐의가. 어떻든 내용이 이렇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체포는 왜 하는가?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발부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뉴스로 본 사실관계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사건은 2017년 말에 한국의 외교관 김씨,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그 참사관이었던 김씨,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바로 그 대사관 직원인 18세 이상의 맨에게 3차례 성폭행을 했다 하는 이런 혐의가 있다. 그것이 첫째. 그 다음에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 그런데 사건이 그때 있었으니까 고소는 2017년 말 그때부터 그 이후로 언젠가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참사관 김 씨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자체 조사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무혐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외교부는 그 김 씨에게 징계를 합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그래서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징계를 하고서 뉴질랜드를 떠난다 이렇게 되죠. 그 후 뉴질랜드 임기가 바로 끝났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김 씨가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 갈 때는 2018년 2월 중에 갔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필리핀에서 그가 공식 업무를 하는 자료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3월 5일 이전 언젠가에 필리핀에 도착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공사 참사 겸 총영사다. 그러면 영전시킨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28일 뉴질랜드 법원은 필리핀 총영사인 김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것은 참 큰 엄청난 일이죠. 현재 다른 나라의 총영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에 협조를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2020년 4월 3일 문재인 정부가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관계가 되겠죠. 여기에서 좀 이것이 중요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 체포영장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아니다. 뉴질랜드 사법부가 사법정부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사기관에게
범죄 혐의자 한 명을 넘겨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부 대 정부의 힘싸움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것은 국제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체포영장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그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을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없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재 필리핀 총영사인 김 씨에게 징계를 했죠. 감봉 1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봉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이제 가장 무거운 데서부터 가벼운 데까지 이런 순서가 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받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감봉은 어느 정도로 무거운 징계일까?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 제2호에 보면은 경징계, 그러니까 중징계와 경징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앞의 나머지 것들이 중징계, 여기서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 그렇다면 감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중에는 그래도 끝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징계고, 그리고 그것이 중징계는 아니고 경징계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감봉 1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이렇게 법을 위반한다든지 혹은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건전한 공무원으로 보지를 않게 됩니다. 이 징계의 효력이 그 이외에 또 있다 하는 것이죠.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여기에서 제6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일정 기간 동안 승진, 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포상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예외적으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원칙은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일단은 승진, 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다. 혐의받을 만한 일이 있었고 2018년 2월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진했다 이렇게 보았죠. 그 사이에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법적 제한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입증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다른 것도 아닌 성폭행 피고인
이렇게 될 사람이죠. 그 사람을 왜 영전을 시켰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무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필리핀 총영사 김 씨를 징계했죠. 외교부에서 직접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서 징계를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외교부 장관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요새는 뭐든지 무슨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하죠.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이럴 때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어떻든 징계 사유가 있었다. 그러니 징계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징계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징계를 했다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당연한 추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제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징계를 할 이런 징계 대상인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하고 소환 또는 적절한 조치 그것과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필리핀 총영사 김 씨에게 사실은 그 영전을 해버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배치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정반대다. 이 사람이 원래 뉴질랜드 참사관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정무 분야를 맡았고 교민 행사 등 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그런 참사관입니다. 이 사람을 필리핀 공사 참사 겸 총영사로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환해야 할 대상인데 승진도 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런데 크게 승진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왜 절차와 법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 점점 의문이 커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 김 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이 이번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징계했다.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변호사가 이번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징계했다. 연합뉴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징계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제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뉴질랜드 법원의 그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가운데 이 김 씨의 성폭행 혐의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한 것. 그 다음에 김 씨를 필리핀으로 발령한 것이 정상적인 발령이었다. 이렇게 한 이 주장 모두가 사실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필리핀 총영사 김 씨가 18세 이상 맨에 대한 성폭행 3회의 혐의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했죠. 이렇게 스스로 징계를 해놓고 필리핀 법원이, 뉴질랜드 법원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협력해달라 하니까 이 면책 특권이 있다. 이 김 씨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는가? 이제 이런 경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여성 장관들이 종종 주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열등하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또 이번에 일 처리한 것을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무수행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수행 능력이 없는 강경화 장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는 직무인지 감수성이 열등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 씨를 징계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있으니까 징계했겠죠. 게다가 이러한 징계는 법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복잡합니다. 시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넘어서 이번에 덮어버리는 그 일을 도맡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당연히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 하고 잡아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무수행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만일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려 뒀다면 공무원의 대표적인 범죄, 직무유기 이렇게 되겠죠.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이든지 더 나쁘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그냥 법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제대로 했으면 그냥 개인 범죄 되고 말았겠죠. 개인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재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든지 하면 다행이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의 범죄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왜 하필이면 문재인 씨의 외교부가 나서서 그것도 성범죄 혐의를,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나오기를 맨이라고 해서 그게 남자라고 그러면은 또 이게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아무튼 그런 혐의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법부에서 체포영장 가지고 온 효력을 그걸 부정하는 그 짓을 했는가? 이제 볼수록 딱한 것이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 마이페이스, 되지도 않는 마이페이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무능한 삼류 집단 때문에 무슨 그 성폭행 그거 방어해주는 거기까지 끌려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국가 간의 문제로 되고 만 것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그 공무원에게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내세우고, 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국가보호가 되겠죠. 국가보호라는 것을 가지고 그를 방어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결론이 나 봐야 알 수 있죠. 개인의 사생활 보호,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것도 또 국내의 일도 아니고 국제관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삼류 정부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나 삼류요 하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우리 법령을 마구 위반하고 어째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그들이 법을 지키기는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